봉주르. 파리에선 현지인에게 먼저 인사를 해보려 한다. 인사만 잘해도 이방인 취급을 덜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 인터넷에서 인종차별에 관련된 글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노파심이 생긴 것 같다. 드골 공항에 도착해 첫 번째로 인사를 건넨 사람은 공항 이미그레이션에 있는 경찰관이다. 폴리스라 쓰여 있는 티셔츠를 입은 뚱뚱한 경관이 입국 도장을 꾹 눌러준다. 20초도 채 걸리지 않은 것 같다. 메르시. 표정 없는 얼굴로 기계처럼 입국 도장만 쿡쿡 찍어주는 공항 경찰. 눈 깜짝할 사이에 입국 수속이 끝나버렸다. 정말 간단하고 빠르다. 파리의 첫 인상은 영화 속 우주 정거장 같다.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우주 정거장을 이동하는 듯한 장면을 보니 어느덧 내가 영화 맨 인 블랙의 한 장면 속으로 들어간 듯하다. 저들이 보기에는 나는 아시아에서 온 유색 인종이고 이방인이다. 관심 없는 듯 그들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는다.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아시아 사람을 괴롭히는 모습을 가끔 유튜브에서 본다. 수많은 인종들이 모여있는 이 도시에서 왜 이런 인종차별이 발생하는 것일까? 파리 공항의 첫 인상은 다양한 인종과 독특한 모습을 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우주 도시 같았다. 세간은 어디에 있을까? 밖으로 나가는 출구를 찾지 못했다. 무엇인가에 홀린 듯 투명 캡슐로 둘러싸인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위로 올라가는 사람들. 저 위로 올라가면 흰 옷을 입은 천사를 만날 수 있을 것만 같다. 뭐지? 다들 왜 저쪽으로 가지? 수화물을 찾으러 가는 곳인가? 나는 따로 찾을 짐이 없다. 작은 쪽문으로 나가는 사람이 몇 명 보인다. 티켓을 센서에 대니 문이 열리는 걸로 봐서 관계자나 VIP 전용 출입구일지도 모른다. 그제서야 패스포드에 끼워져 있던 쿠폰이 기억났다. 파리 공항 도착 후 비즈니스 티켓 승객은 줄을 서지 않고 별도의 창구를 통해 빠르게 입국 수속을 마칠 수 있다고 인천공항에서 설명을 들었다. 쿠폰을 꺼내 바코드 스캐너 위에 올리니 문이 열린다. 입국 수속을 기다리는 일반석 승객의 대기줄이 옆에 길게 늘어서 있다. 익스프레스 승객의 경우 전용 라인을 통해 빠르게 수속을 마칠 수 있다. 사람들이 쳐다보는 시선을 느끼며 따로 구분된 라인에 서 있으니 뻘쭘하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든다. 설국열차 첫 칸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상해 본다. 나에게는 어색한 상황이지만 늘 첫 칸을 타고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공기나 물처럼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다. 입국 게이트를 통과하니 면세점 코너 같은 상가가 나온다. 특별히 살 게 없기에 어슬렁거리며 걷고 있으니 일본 단체 관광객들이 여기저기 모여 있는 게 눈에 들어온다. 50m 정도 되는 길지 않은 상점가가 끝나자 렌터카 부스들이 보이고 건물 밖에 정차해 있는 르버스가 눈에 들어온다. 뭐야, 밖으로 나온 거야? 세간은 없는 건가? 엑스레이 검사를 하는 세관 검사 구역을 통과한 기억이 없다. 당황해서 기억하지 못하는 걸까? 이미그레이션에서 롤러 위에 가방을 잠시 올려놓았던 것 같기도 하지만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호기심에 정차 중인 르버스 티켓 판매기 앞까지 가보았다. 몽파르나스 역으로 가는 라인포 티켓 가격은 17유로다. 지폐가 안되네요. 코인 올리입니다. 옆에 있는 외국인이 50유로 지폐를 들고 황당하다며 말을 건네온다. 외국 관광객은 결국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 듯 카드를 꺼낸다. 나는 방향을 바꿔 다시 터미널 쪽으로 되돌아왔다. 원래 계획은 소매치기가 많은 기차 대신에 르버스를 타고 바로 몽파르나스 역까지 가려 했다. 비행 공포증이 있던 내가 처음으로 12시간 장거리 비행을 해낸 후 자신감이 생겼다. 그 기세를 몰아 기차를 타고 가기로 계획을 변경했다. 간이 점점 커지기 시작한다. 드골공항 제2터미널을 구경하며
이리저리 걷다가 관객들이 우르르 몰려가는 곳을 따라가 보니 무인 트램이 보인다. 어디로 가는 트램일까? 괜히 엉뚱한 데로 가는 것 아닐까? 마침 트램 근처에 인도 사람으로 보이는 인포메이션 여성이 서 있다. 괜히 말을 한번 붙여보고 싶다. 미인이다. 우에 나비고 여기는 터미널 1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무료 전동차를 타고 터미널 3으로 가세요. 여기서 약 5분 정도 걸리는데 거기 가면 나비고 카드를 구입할 수 있어요. 직원은 영어로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이 영어를 내가 알아들었다는 게 정말 뿌듯하다. Merci, have a good trip. 파리 공항에서 첫 대화로 기억한다. 르버스를 타고 시내로 진입할 생각이었기에 공항에서 나비고 카드를 어떻게 구입할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하지 않았다. 살짝 당황하기는 했지만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게 여행의 묘미라 생각한다. 트램을 타고 세정거장 정도 이동한 듯 싶다. 파리 햇살이 너무 강해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다. 짐은 많고 소매치기도 신경 쓰여 정신이 없다. 선글라스로 바꿨으니 눈이 한결 편해졌다. 트램에서 내리자마자 바닥에 캐리어를 펼쳐놓고 에코백에 넣어둔 짐을 옮겨 담기 시작한다. 날은 30도를 훨씬 넘어 35도쯤은 되는 것 같다. 한여름의 뜨거운 태양 아래 양복 재킷까지 입은 아시아아지의 모습이 짠하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층 위로 올라가니 휑한 광장이 나온다. 여행객들이 한쪽 귀퉁이에 줄 맞춰 서 있다. 나비고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제대로 찾아온 것 같다. 봉주르, 봉주르 우에 나비고, 샬랄라 살랄라 나비고, 메르시. 창고 앞에 서 있는 청년에게 나비고 구입하는 곳이 맞는지 재차 확인한다. 살 수 있다고 친절하게 설명해준다. 방금 전까지 대기 인원이 10명쯤은 된 것 같은데 지금은 4명으로 줄었다. 내 앞에 서 있던 인도 청소년들은 오른쪽 창구로 갔고 나는 그 옆에 비어있는 왼쪽 창구로 왔다. 잘생긴 청년이 사무실에 함께 있는 직원 2명과 잡담을 나누며 웃고 있다. 뭐가 그렇게 재미있을까? 느낌이 좋다. 개구쟁이 같지만 착해 보이는 잘생긴 청년이 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넨다. 봉주르, 왜 나비고, 쉐보플레. 이 글을 쓰며 다시 생각하니 이때 잘못된 문장으로 말해버렸다. 지브디에 나비고 실브플레 라고 외웠는데 틀리게 사용했다. 비행기에서 몇 시간 이 문장만 연습했는데 결국 지브디에 라는 표현을 써먹지 못했다. I want 뭐뭐뭐 please. 엄청 간단한 문장이지만 불어로 말하니 꽤 근사하게 들리는 것 같다. 별것도 아니지만 저 간단한 문장 하나를 이용하니 파리 사람들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것만 같다. 외국인이 서툰 프랑스어를 하는 게 기특해 보여서일까? 영어도 남의 나라 말이고 불어도 남의 나라 말인데 기왕이면 여행지에 현지 언어로 말해주는 게 여행을 더 재미있게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다. 여권 위에 사진 한 장을 올려놓고 신용카드를 내밀었더니 27유로라고 말한다. 나비고는 22.8유로, 보증금 5유로를 더하면 27.8유로일 텐데 글을 쓰며 다시 확인해 보니 27.8유로가 신용카드에 찍혀 있다. 인사를 잘해서인가? 아니면 중년 아재를 위해 편의를 봐준 것일까? 직원이 창고 밖에 배치된 가위를 달라고 한다. 창고 유리칸막이 아래 슬라이딩 서랍을 통해 물건을 주고받을 수 있다. 슬라이딩 서랍에 가위를 넣어주니 직원이 가위를 받아 내 얼굴이 들어간 사진을 예쁘게 잘라 나비고 카드에 붙여준다. 원래 고객이 직접 하도록 가위와 풀이 창고 앞쪽에 비치돼 있는 것 같다. 네임을 적으세요. 풀네임이요? 네. 건네준 나비고 카드에 풀네임을 적고 다시 서랍에 넣어주니 나비고 케이스에 잘 넣어서 나에게 웃으며 말을 건넨다. 사진 찍으셔도 돼요. 자신의 얼굴을 찍으라고 손짓을 한다. 사진 찍어도 정말 되나요? 네. 사실은 나만의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서 여행의 일정을 동영상으로 촬영하고 있었다. 이 친구가 촬영 허가를 해준 덕분에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유쾌하고 친절한 친구다. 아직까지 파리는 내게 아름답고 흥미로운 도시다.
숙소를 찾기 위해 공항 한쪽 귀퉁이에 앉아서 구글 맵을 돌려본다. 위치 파악이 어렵다. 더구나 글씨가 너무 작아서 노안용 안경을 써야 할 것 같다. 선글라스를 벗고 노안용 안경을 꺼내 열심히 들여다보지만 구글 맵과 종이 지도의 위치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인포메이션 앞에 서 있는 친절한 그 청년에게 다시 물어보기로 한다. 우에 디에스. 파리에서 2주간 묵게 될 숙소 주소를 보여주고 손가락으로 대략적인 위치를 가리키며 물어본다. 한참이나 뚫어져라 쳐다보더니 결국은 찾아내어 가는 방법을 설명해 준다. 22, 24번 플랫폼에서 기차를 타고 시티 유니버시티에서 트랜스퍼 하세요. 메르시. 공항에서 만난 3명의 파리 친구들. 이 친구들 모두 친절하고 유쾌한 젊은이들이다. 파리가 불친절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이곳에서 어떤 경험을 한 것일까? 인터넷에 자신의 경험담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건 아닐까? 아니면 내가 아직까지 엄청 운이 좋은 것일까? 잠시 기내에서 내 옆자리에 앉아있던 노 부부 얘기를 하려 한다. 장거리 비행을 꽤나 많이 한 듯 탑승하자마자 반바지로 갈아입고 바로 잠을 잔다. 밥 시간이 되면 잠시 일어나서 와인 감별까지 꼼꼼히 한 후 식사를 한다. 승무원에게 기내에 준비된 손톱깎이가 없으면 스튜어디스 개인 것이라도 빌려달라고 말하는 저 사람. 내가 누군데 하며 꼰대짓 갑질 꽤나 해본 사장 냄새가 폴폴 난다. 착륙 전에 화장실 가서 옷을 싹 갈아입은 걸 보니 돈 좀 있는 노인네 같다. 부인은 할머니 몸매가 아니라 몸 잘 가꾼 강남 아가씨 같은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아줌마다. 공항에서 이동할 때 무빙 벨트에서 봤는데 할배는 모자까지 패셔너블하게 코디한 모습이 파리에 꽤나 익숙한 것 같다. 비즈니스 클래스를 처음 타본 촌놈의 눈에 비친 설국열차 첫 번째 칸의 느낌은 그러했다. 24번 플랫폼에 도착하는 기차를 탔어야 했나? 그게 직행이었을까? 꽤 많은 관광객들이 타는 걸 물끄러미 보기만 했다. 망설이다가 그 차를 보내고 22번으로 들어오는 기차를 탔다. 로컬 완행이 아닐까 싶다. 한여름에 에어컨도 없고 실내는 향수 냄새와 땀 냄새로 가득하다. 창을 열어놓으니 지하 터널의 매연이 그대로 실내로 들어온다. 파리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진짜 셀라비, 그것은 인생이다. 뜨거운 열기 속에서 양복까지 입고 있는 걸 보니 정말 놀랍다. 중년의 남녀가 탔는데 4인용 자리에 캐리어가 한쪽 좌석을 차지하다 보니 남자분이 옆으로 돌아 앉을 수밖에 없었다. Pardon, I'm sorry. 괜찮아요. 흑인 계열의 아저씨와 남미 계열의 아줌마. 왜 파리 사람들은 불친절하고 콧대 높다는 이야기가 많을까? 영어를 쓰지 않기 때문일까? 파리에서 만난 네 번째 사람은 기차 옆자리에 앉았던 중년의 흑인 아저씨다. 기차에서도 혹시나 스마트폰을 낚아채는 일이 생길까봐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아직까지 아시아 사람들은 보지 못했다. 한국 사람들을 비롯한 아시아인들은 다들 어디에 있는 것일까? 관광객이 많이 오는 동선은 아닌 듯 싶다. 세인강은 언제 건넜을까? 시내를 벗어나니 저 멀리 고층 건물 공사하는 모습이 보인다. 어느덧 세테 유니버시티라는 안내 방송이 나온다. 기차 문은 승객이 버튼을 직접 눌러야 열린다. 다음에는 내가 문을 열어보고 싶다. 밖으로 나와 시원한 바람을 쐬니 좀 살 것 같다. 전철안은 정말 찜통이다. 실내 온도가 40도 정도까지 올라간 듯하다. 사우나 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았다. 그럼에도 부채질하는 사람은 아줌마 딱 한 명이다. 세라비, 그것이 인생인가? 환승을 해야 하는데 환승구역 표시가 없다. 뭐지 이 분위기는? 기차역 밖으로 나가보니 세테 대학인 것 같다. 대학가이기에 부근에 싸고 맛난 음식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다시 여관으로 들어와 환승 통로를 찾는데 도무지 모르겠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면 방금 전에 올라왔던 그 길이다. 르버스 17유로 아끼려고 정말 욕보고 있다. 살짝 후회가 되고 피로감이 느껴진다. 지치면 안 된다. 어떻게든 숙소에 안전하게 도착해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미션이며 이번 파리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다. 창구 안쪽에 앉아
잡담을 나누고 있는 영무원에게 인사를 건넨다. 봉주루 우에데스. 손짓으로 호텔 근처의 역을 가리킨다. 본솔랄랄라. 그래요, 거기 가려고요. 오른쪽으로 방향 표시를 해준다. 메르시. 파리에서 만난 5번째 인물. 역시나 친절하다. 파리는 인사만 잘해도 친절이 비처럼 떨어지는 것 같다. 여행 카페에 자주 나오는 인종차별 스토리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식당에 들어가 주문하려 아무리 불러도 웨이터는 오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주문을 먼저 받는 경우를 보게 될 때 인종차별 당했다라고 생각한다. 둘째는 돈을 휙하니 던져서 매우 불쾌했고 그 또한 인종차별 당했다라는 생각이 든다. 유럽 여행 초기에는 파리 지하철 문을 승객이 직접 열어야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지하철 문이 안 열리는 인종차별을 당했다는 전설 같은 스토리도 있었다. 파리 여행을 준비하며 가장 궁금했던 곳 중 하나는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전설의 흑형 팔찌 사기단과 파리 시내 곳곳에서 벌어지는 소매치기의 존재였다. 파리는 정말 소매치기와 인종차별로 가득 찬 도시일까? 밖으로 나오니 지하철은 보이지 않고 버스 터미널만 보인다. 우선 차를 몇 대 보내며 관찰하기로 한다. 흑인들이 옆으로 오면 나도 모르게 괜히 움찔한다. 이런 마약을 하거나 소매치기 일당처럼 느껴지기 때문이다. 영화 속의 왜곡된 흑인 이미지에 익숙해진 것 같다. 인종차별적인 생각이 내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순간이다. 흑인에 대한 지나친 경계심이 있음을 파리 여행 첫날 깨닫는다. 버스를 3대 정도 보내며 버스 탑승법을 관찰했다. 승차하면서 나비고 카드를 기계에 대면 계산이 되는 방식이다. 뭐 별것 아니잖아? 나비고도 구입했고 북역을 통과하는 기차도 타보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버스까지 성공했다. 얼떨결에 파리 도착 첫날에 연장 미션을 성공해버렸다. 뿌듯한 성취감이 느껴진다. 낯선 이국 땅에서 스스로 미션을 완수한 소중한 경험이다. 버스 안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동양인 관광객에게 그들은 아무 관심도 없다. 평소 한국에서 선글라스를 끼지 않아 어색했기에 주변 사람들이 은근히 신경 쓰인다. 남 눈치 보는 내 마음이 살짝 느껴졌다. 흘끗 쳐다보는 사람도 없다. 파리 사람들의 이런 시크한 느낌이 아주 마음에 든다. 버스로 몇 정거장을 지나니 앞으로 2주간 묵게 될 호텔이 보인다. 성공이다. 안전하게 숙소까지 도착하는 역사적 순간이다. 호텔에 도착해서 프론트에 앉아있는 중년의 스텝에게 인사를 건넨다. 파리에서 만난 6번째 사람이다. 영어가 능통해서 어느 나라 사람이냐 물어보니 필리핀 사람이라고 자신을 소개한다. 여권을 주니 바우처를 보지도 않고 11일간 묵을 거냐고 물어본다. 아침 식사 하나요? 아니요. 먹어보고 싶은 맛있는 음식이 파리에 얼마나 많은데 호텔에서 조식을 먹을 수는 없다. 파리 시간으로 저녁 8시가 넘었다.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다. 썸머타임제가 실시되어 7시간의 시차가 있다. 호텔 부근에 위험한 곳이 어디 있죠? 없어요. 여자들도 밤에 잘 다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파리 전체에서 위험한 지역은 북쪽이 맞나요? 지도를 보여주자 18구역과 19구역 쪽을 손으로 표시한다. 대략 몽마르트 북쪽 지역을 말한다. 유로스타를 타지 않는 이상 북쪽역 대합실 근처에 갈 일이 없다. 공항에서 기차를 타고 북역을 지날 때 승강장에 서 있는 수많은 흑인들의 모습이 생각났다. 비즈니스예요? 관광이에요? 관광이요. 부인은 어디 있고요? 한국 집에 있죠. 희한한 놈으로 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비즈니스라고 할 걸 그랬나? 파리는 처음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파리 아주 좋아요. 조용한 호텔에 투숙객이 있긴 할까? 혹시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이 여기 있나요? 그럼요, 많이 있어요. 오늘은 어떤가요? 투숙객 명단을 살펴보며 국적을 슬쩍 알려준다. 뭐 이 정도의 고객 정보를 알려주는 건 괜찮지 않을까 싶다.
중국 여자분이 있네요. 오늘은 혼자 여행을 하면 홀가분해서 편안한 것도 있고 가끔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행자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래서 호스텔이나 게스트하우스를 가는지 모르겠다. 장시간 비행 후 땅 멀미인가? 아직도 정확하게 판단되지 않는 어지럼증. 한국 시간 새벽 3시, 파리 시간 저녁 8시에 우여곡절 끝에 호텔에 도착했다. 방에서 짐 정리를 하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린다. 약한 지진이 발생한 것 같기도 하고 달리는 차들의 진동으로 건물이 흔들리는 것 같기도 하다. 갑자기 호텔 바닥이 나무로 되어 있는 게 신경 쓰인다. 설마 옥토방인가? 판자로 방을 만들어 야매 증축을 해서 밖에 차량의 진동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건가? 한번 의심을 품기 시작하니 불안한 마음과 믹스되면서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한다. 친절하고 영어도 잘 통하는 매니저를 만나 기분 좋아 사진도 함께 찍고 한참 너스레 떨고 올라왔는데 묘한 감정이 뒤섞인다. 장기 투숙한다고 특별히 신경을 써서 컨디션 좋은 맨 위층 5층 방을 줬다고 말했다. 그런데 방이 왜 이렇게 울렁거릴까? 친절했던 필리핀 매니저에 대한 의심이 스멀스멀 마음속에서 피어난다. 어지럽히기 전에 방을 바꿔달라고 할까? 아니야,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일단 잠부터 자고 내일 바꿔달라고 하자. 오사카 갈 때 18시간 배를 타고 난 후 처음 땅을 밟으면 땅이 울렁거리는 땅 멀미가 있곤 했다. 12시간 장시간 비행을 처음 하다 보니 땅 멀미가 온 걸까? 옥탑방 날림 공사로 바닥이 흔들리는 걸까? 너무 피곤해서 바로 잠이 들었다. 5시간 정도 잠을 잤더니 이제는 땅 멀미가 사라졌다. 밖은 깊고 고요한 밤이다. 지난밤 꿀렁대는 땅 어지러움과 피곤함 때문에 빨리 잠들고 싶었다. 평소라면 절대 꺼내 먹지 않는 호텔 냉장고 속 와인을 마셨다. 음료수 병만큼 작은 와인 한 병이 8유로다. 효과는 좋아서 바로 잠들 수 있었다. 비행기에서 보낸 하루까지 포함하면 파리의 2일차 날이 시작되었다. 새벽에 일어나서 몇 시간째 타이핑을 치고 있다. 파리에서 오롯이 나 혼자 보낼 12일간을 매일 기록하려 한다. 언젠가 파리 현지에서 써 내려간 나의 진솔한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하고 싶다. 이제 나의 욕망을 표현하며 살고 싶다.